주변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지혜롭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며 행동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며 내면이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유치하게 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적인 약점입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굳이 제 말을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신다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성숙한 내면을 갖추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며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아랫사람 탓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을 탓하고 흉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100번 옳다고 착각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꼰대라고 여기게 됩니다. 지혜와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꾸준히 내면을 가꾸고 평소 말과 행동에 신경 쓰는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말을 듣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한다면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혹시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 혹은 며느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몇 분들은 대장 노릇을 하며 큰 소리로 자신의 말만을 주장하는데 이는 존중받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이를 내세워 대접받기를 요구하지만 정작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기본적인 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거나 돈을 던지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를 둔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고 있을지도 모를 상황일 수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빵 경력은 있었지만 오랜만에 현장에 나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빵을 만들 때 조금 실수가 있었고 직장 상사는 이를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결국 입사한 지 3일 만에 퇴사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상사에게 정중히 이러시면 저도 더 위축돼 오히려 실수를 더 하게 되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럼 그만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이와 직급을 내세우며 저를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존중을 표시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른이라면 아랫사람을 보듬어주고 포용해 주셔야 하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잡아 내쫓으려고만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자신이 어른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제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과 대접은 나이나 직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요. 물론 아랫사람을 배려했을 때 그들이 예의 없이 군다면 그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예의를 안 지킨 아랫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이를 내세워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숙한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말조심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말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진심으로 대하면 어떤 말을 하든 존중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리하게 존중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려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은 허풍과 지나친 자랑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이 낮아서 남을 깎아내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자랑이나 자신이 공부를 잘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돈을 좀 벌었다며 사람을 무시하거나 누군가의 이상향이 맞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신중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허풍이 심해지면 거짓말도 잘하게 되니 나중에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허세와 과장된 자랑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상대방을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이 낮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최악의 경우 장례식장에서도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사실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허세와 허영심이 섞인 자랑,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말이 화려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의 말에 수긍하고 박수를 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박수를 쳐도 좋지만 허풍에 넘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자신의 말이 곧 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휘두르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를 뿐인데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여겨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심해지면 특정 행동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기꾼에게 속고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감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부 모습만 보고 단정짓고 흉을 보거나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직접 캠퍼를 만들어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캠핑카를 사지 않고 직접 만드는 걸 구질구질하게 여기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행동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편견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이 맞다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자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 자책과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에 빠지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위로를 해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를 못했다는 자책 대신 지금 당장 5분이라도 걸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이 내 탓이라 여겨진다면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자책으로 끝내지 않고 내면과 대화를 나누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힘들다면 오늘 하루 한 끼라도 잘 먹는 것을 목표로 삼아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방해할 수 있으니 60에서 70%만 잘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대신 앞으로 잘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부정적일 때 잠시 멈추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수한 점은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므로 나에 대한 칭찬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5번째 행동은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귀여운 술주정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좋게 보일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술을 즐겨 마시는 분이 있다면 술을 마실 때 내 생각을 너무 강요하거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술 마신 후의 행동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숙함이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겸손, 솔직함, 그리고 배려가 중년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심지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적인 모습과 학문을 갖추고 온화한 말투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성숙함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성숙함과 부족함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한 대로 모두 실천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가식적으로 성숙한 척하는 사람보다 진정성을 지닌 사람을 더 존중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각자 본인의 판단 기준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성숙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결국 인생은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 그 속에서 깨우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 이렇게 성숙해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쑤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 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